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며 미국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미중 관세 타결로 다소 안정됐지만 미국 금융 패권이 다시 흔들리면서 채권, 환율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발표 직후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글로벌 국채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국채 10년 물금리는 무디스 발표 직후 연 4.44% 선에서 4.49%로 치솟았고 단기 중기채 또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상승 출발에 1390원 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지난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처음 강등했을 당시에도 금융시장이 흔들렸었는데 발표 전 1000원 중반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발표 직후 1000원 후반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후 9월에는 1180원 수준까지 올랐으며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도 1270원대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최근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이어 이번 무디스의 조치가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16일 미시간대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50.8 역대 최악의 데이터로 발표되었습니다. 게다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86.0, 기대지수는 54.4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증시의 급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하는 지표로 인식되는데 이 데이터 수치는 경기 침체 진입 신호를 넘어 투자자들에게 탈출하라는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는 기준선인 50 아래로 3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은 악화되고 소비 위축을 일으켜 경기 침체까지 이르는 악순환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또한 지난 13일 미국의 CPI 상승률이 발표되었는데 연준의 예상치인 2.4%보다 약간 하회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0%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연준의 목표치를 상승했다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지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관세, 공급망, 생산 비용이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제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중국과 유럽을 겨냥한 추가 관세 발표를 시행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주식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익숙한 시나리오입니다. 1930년 미국이 스무트 홀리법을 발효했을 때 수입품의 평균 59% 관세가 부과되었고 관세 적용 국가들은 보복 관세를 시행하며 전쟁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GDP 15%가 붕괴되었으며 실업률이 25%를 돌파하는 등 대공황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역관세 시행 조치에는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걸려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준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고용시장과 미국의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아직 고용과 경제 데이터는 완전히 회복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으며 신뢰지수와 기대지수 또한 최악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신뢰와 일자리를 잃은 경제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추락할 수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조치의 반사효과, 제조업과 소비자 물가지수의 부진, 그리고 연준의 정책 결정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국내외 정책 변화,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